결국에는 어쩌면 고의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직원들 같이 투자해보세요. 투자금 저한테 주면 나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에이드의 홍석재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헬스장 먹튀 이론이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업로드한 게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도 연락들이 조금 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얼마 전까지도 또 헬스장 먹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조금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 번 더 찍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트레이너는 아니고요. 8년 전까지는 현장에 있었고 현재는 운동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담아서 망하는 헬스장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헬스장이 망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파격 할인입니다. 그런데 할인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할인 이벤트랑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개되지 않은 할인입니다. 직원들만 바로 현장에서 할인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좀 잘 됐던 헬스장 사례를 보면 평생 회원권이라는 걸 팔았었어요. 500만 원 정도 되는 평생 회원권을 진짜로 팔기도 했었는데 이걸 이제 힘들다 보니까 50%, 60%, 70%까지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100만 원 수준으로 평생 회원권을 결제하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1년치 헬스장 비용이랑 동일한 건데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결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제하면 제가 이렇게 등록해 드릴 수 있어요. 기존의 등록 회원의 가족으로 연결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이트에서. 근데 지금 결제하시면 제가 평생 회원권으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정말 많이 팔렸었습니다. 헬스장 가용인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번 달에 매출, 이번 달에 내가 가져가는 돈 이렇게 뒤로 공개되지 않은 할인을 하는 거죠. 전조 증상 두 번째는 가격을 갑자기 높입니다. 등록 비용을 높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사물함 비용을 2배, 3배 이렇게 올려요. 회원님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회원님들 안에서 손익을 가져가려면 이 정도 매출로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회원님들은 그냥 그만둡니다. 내가 오랫동안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난 여기서 계속 다닐래 라고 하는 회원님들이 끝까지 그렇게 조금 올라간 금액을 돈을 내다가 나오는 거죠.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진짜 회원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가격을 높인다면 그건 진짜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잘 안 될 때 가격을 높이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그렇게 하다가 과거에 한번 망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 직원의 부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회원님들이 보자마자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느끼실 텐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트레이너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헬스장에서는 PT가 20회에 15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더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트레이너가 나온다.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을 한다. 이러면 헬스장이 결국에는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블랙머니가 생긴다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헬스장 먹튀가 아니고 트레이너 먹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님들도 유령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레이너는 그렇게 현금을 다 땡기고 퇴사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요. 트레이너가 개인 계좌를 요청한다. 그리고 가격을 떨어뜨려 준다. 그냥 고발하시는 게 맞습니다. 센터에 이야기하시면 알아서 잘 정리해 줄 겁니다. 네 번째 전조 증상은 대표가 돈을 잘 번다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본인이 호화 생활을 하는 걸 SNS에 올리고 차를 굉장히 좋은 차로 바꾸고 결국에는 어쩌면 고의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한 영업활동인데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직원들 같이 투자해보세요. 투자금 저한테 주면 나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목적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직원들이 투자를 하면서 소사장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이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제일 잘못된 회계부정이 있어요. 12월 달에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1년치를 12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2월 달 매출은 얼마죠? 10만 원인 겁니다. 110만 원은 차년도 매출이에요. 그걸 이번 연도, 이번 달 매출로 다 몰아넣는 겁니다. PT도 10회, 30회, 50회, 100회 이거 한 달에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그걸 이번 달 매출로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번 달의 매출, 이번 연도의 매출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게 언제 좋을까요? 창업 초기에 임원진들, 초기에 투자했던 직원들 그게 다 솔직히 가까운 지인들일 겁니다. 그들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수익률을 나눠 갖는다 라고 하면서 초기에 그렇게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초반에 진짜 가져가고 챙길 사람들이 챙겨가고 그들이 다 사라져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패밀리니까 직원분들도 투자를 해보세요. 투자를 하면
그 전에 있던 임원분들이 얼마나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는지 보셨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종용을 해요. 그러면 나도 급여의 투자 수익률까지 받으면 진짜 내가 이 회사의 주인도 될 수 있겠다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임원들 수익률을 이렇게 급여 테이블이 이랬었다 라고 하면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최저시급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매출이 높았으니까 초기 있던 임원들, 직원들은 수익률을 갖고 가져가는 걸 받고, 나도 그렇게 갖고 가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부채를 땡겨서 매출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들이 투자를 해서는 매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부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뒤에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넣었으니까 이제 근무 시간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니 난 최저시급만 받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들이나 잘못된 것들도 내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사도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대표의 호화 생활을 강조하고 노출하고, 그러면서 개인이나 직원들한테 투자를 종용하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런 수익률은 잘못됐다, 너무 높다,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박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수익률을 기대하세요. 센터가 오픈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투자하고 뭐 프랜차이즈로 막 갑자기 수십 개씩 늘어난다, 정말 잘하는 거지만 그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 투자는 쉬운 게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5번째 전조 증상은 지나치게 겁만 주고 공포 마케팅 영업하는 트레이너입니다. 처음에 방문해서 인바디만 측정했는데 내 몸을 너무 잘 알듯이 꿰뚫어 보면서 겁을 준다. 망하진 않는 곳이어도 좋은 센터는 아닙니다. 물론 없는 위험성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인바디 하나 측정해서 뭐 지나치게 대사질환에 대한 위험성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는 되게 올드한 거예요. 버르셔도 됩니다. 트레이너가 눈으로 보고 알려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측정 안 했는데 인바디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곳이 더 신뢰되는 곳이니까, 만약에 트레이너가 공포 마케팅을 한다, 그리고 내가 뭘 물어봐도 다 알고 있다, 그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거르시는 게 좋아요. 6번째 전조 증상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의 근태입니다. 당연히 기본이고, 만약 지각을 한다? 한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자주 한다, 다른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다 한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센터가 확실합니다. 그냥 바로 환불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회원한테 오픈하라고 키 주는 센터들도 있었어요. 먼저 와서 운동하고 있으라고. 사장은 모르죠.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등록할 때 환불 규정이라고 하는 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PT를 등록을 하든 헬스장을 등록을 하든 어쩌면은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환불 규정입니다. 진짜 맘먹고 그냥 문 닫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환불 규정 자체를 진짜 애매하게 하는 곳들도 꽤 있어요. 단순히 망하거나 먹튀가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환불 규정을 만들어서 회원님들한테 부당하게 수익을 내는 센터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 환불 관련해서 계약서가 막 3장 4장 늘어난다, 여기는 그냥 애초에 거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돈을 환불을 못 해준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대신에 여기가 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돈은 환불 안 되고 다른 곳으로 할 수 있게, 거기도 훨씬 시설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환불 규정을 이렇게 만드는 곳들이 있거든요. 환불은 그냥 환불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환불을 안 해주고 다른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환불 수수료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한 10% 정도는 센터나 고객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환불 수수료가 막 50% 넘어가요.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어떤 곳은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나?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거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환불 수수료는 10% 이상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꼭 이걸 물어보세요. 이걸 보지 않더라도 거기 있는 FC나 트레이너한테 여기 환불 규정이 어떻게 돼요? 환불 수수료가 몇 프로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버버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환불 규정은 트레이너가 알고 있어야죠.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근데 한다, 이건 다 다르게 환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센터는 좋지 않은 센터다. 자, 지금까지 조금 뻔할 수 있지만 망하는 헬스장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망하지 않는 헬스장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